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2일 오후 6시 28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인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퇴임식 때 무슨 폭탄 선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어제는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으셨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은 이것으로 사태 수습이 되느냐? 아마 안 될 겁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장관까지 또는 그 밑에 법무차관까지 책임을 져도 사태 수습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진단을 잘못하면은 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하듯이 기름을 붓는 행동, 즉 검사들을 혼내주겠다든지 항명하는 검사들 무슨 처벌법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을 건지 아니면은 물을 부을 건지 앞으로 한 2, 3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인데 그게 정권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할 정도로 노심초사했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성공을 했고 거기서 한국의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키면은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 3대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처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비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서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그 전주보다 6%포인트나 급등을 해가지고 63%를 찍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면은 법무장관이 단독으로 한 거냐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검찰총장은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이거는 뭐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안은 너무나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AI의 비전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해소를 했습니다. 즉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하고 그 국정 운영이 성공적이면은 퇴임해서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런 핵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온통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해가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항명한 검사들을 혼내주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항명 검사란 말 자체가 좀 웃기는 겁니다. 항명은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 저항한다는 뜻인데 그 명령은 항소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런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항명검사 혼내겠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항소 포기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항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만석 검찰총장은 지도자로서의 미학을 말하기 전에 어떤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비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면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책임을 물타기 하다가 거센 여론과 언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하느냐?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토론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깔끔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전 법무장관 세 사람과 정식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현 법무장관과 두 사람의 전 법무장관, 즉 현 법무장관 정성호, 전 법무장관 조국 그리고 추미애, 김어준 방송에서도 좋고 1대2도 좋고 1대3으로 하자. 저는 이게 일종의 결투 신청인데 이걸 받지 않으면 피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실상 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결투 신청은 받지 않는 사람이 비겁자로 몰려가지고 매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투가 있었던 서양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성호, 조국 두 사람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토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걸 본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어떤 수습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당사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소통을 중시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타운 미팅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불러놓고 마음대로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이나 이 정책이 정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한동훈, 정성호 법무장관 토론을 보고 싶습니다. 토론 잘하면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살아날 수가 있고 토론 잘하면은 양쪽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론 없는 민주주의는 그 가짜입니다. 감사합니다.